나는 건강하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건강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한 번쯤 리더님들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죠. 나는 건강하다 앞으로도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남다른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생 건강관리 시작 뉴트라이트 이제 웰리스랩 많은 리더님들 지금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생활습관 성형과 함께 하는 뉴트라이트의 3, 4월 프로모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연구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이런 WX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또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건강, 지금 나는 건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건강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 사실 저마다의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또 운동을 하는 이런 젊은 층,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원래 건강 체질이라서. 아주 건강 체질이거나 아주 젊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은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 사실은 지금 현재의 건강에만 내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건강이 어떻게 펼쳐 나가질지 그리고 또 내가 계속 맞닥뜨리는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사실은 나의 건강은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어려서에 대한 이런 답변입니다.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건강할까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새 아이들은 사실 우리 생각처럼 건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이 성인병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사실은 지금 현재는 사라진 거 알고 계시죠? 이 성인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사라졌을까요? 더 이상 성인만 걸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증가하는 소화 비만에 따라서 사실은 생각해 보지 못하셨던 이 소화지방간, 뭐 소화당뇨, 소화고혈압, 소화비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대사성 질환의 문제가 사실은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 아이들 너무 많이 먹으니까 영양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 식약처에서 어린이 영양교육 캠페인의 주제로 잡은 부분입니다. 비상. 아이들 무언가 많이 먹어서 뚱뚱한데요. 영양소가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굉장히 핵심적인 영양소로 꼽을 수 있는 칼슘, 철분, 칼륨 등의 굉장히 기본적인 영양소가 사실은 결여돼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지만 건강하지 않은 지금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건강과 관련된 더 큰 문제를 아주 어린 시기부터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 기사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직 젊어서 나는 건강하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젊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할 허리라고 할 수 있는 20, 30대의 남성들의 건강과 관련된 이슈, 특히나 혈관 건강 주의보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많은 연령대에서 이상 지질 혈증, 고지혈증보다 굉장히 또 포괄적 개념이죠.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우리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여성 리더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뭐 기름진 음식도 안 먹고 뭐 술도 안 먹고 전혀 상관없다. 근데 그 이상 질질 혈증은 고콜레스테롤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빵떡, 뭐 고구마로도 우리 이상 지질 혈증 들어갈 수 있죠.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아지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한 카테고리로 이 혈관 건강 주의보가 뜰 수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굉장히 이른 시기인 20, 30대 젊은 층부터. 이 질병관리청에 있어서의 보고를 살펴보면 또 두 명 중 한 명은 비만이고 이 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60%는 이상지질 혈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원래 건강 체질인 사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이 안타깝게도 부모보다 더 빨리 늙는 가속노화의 어떤 수레바퀴에 그 시계에 사실은 올라타 있다. 더 빨리 늙는, 더 건강하지 않은 어떤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또 슬픈 또 이야기죠. 고혈압, 또 앞서 보여드렸던 이상 지질 혈증뿐만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뭐 젊은 당뇨가 사실은 그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문제다. 그럼 또 다른 측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중장년층은 어떨까요? 나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 건강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 실제 앞으로 계속 더 오래 살 우리들의 어떤 앞으로의 건강을 좀 살펴보면 66세 이상의 성인 중에 한 가지 이상의 만성적인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80%, 두 가지 이상을 또 중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60%.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른 시기에 건강과 관련돼서 나의 발목을 한쪽 혹은 양쪽을 모두 붙잡을 만성적인 질환을 사람들이 모두 다 보유하게 된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젊은 세대 혹은 어린 세대 또 중장년의 건강을 사실은 흔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바로
내가 살아가는 어떤 방법들, 또 내가 먹는 것들,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방식들이 나의 건강을 망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활습관 성형이 필요한 이유를 거기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먹는 것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입니다. 대사 스트레스 중에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혈당에 대한 이런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먹는 음식이 오늘의 나를 망치는 거죠. 오늘 여기 많은 리더님들 건강한 음식 드시고 이 자리 함께 하고 계시나요? 혹시나 너무나 바빠서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새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무언가로 때웠어요 라고 하신다면 글쎄요, 지금 이 교육을 들으면서 식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밥을 차려서 건강한 식사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혹은 내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먹는 이런 음식들이 나의 건강을 망치는 거죠. 근데 저는 혈당이 괜찮은데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건강상의 이 혈당은 어떤 부분만 우리가 알고 있냐면 이 건강검진에서 체크되는 항목이죠. 우리 건강검진에서는 무엇을 체크하냐면 바로 공복 혈당을 체크합니다. 그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은 상태 그대로 가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하시는 거죠. 혹시 여기 오늘 참여하신 리더님 중에서 나 이제 웰니스랩 준비를 위해서 이제 혈액 검사, 건강 검진 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측정되려고 아침밥을 건강하게 먹고 가서 혈액 검사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아마 그러신다면 아마 검사를 못 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셔야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특히나 이 혈당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높게 측정되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복 혈당은 사실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의 혈당이고요. 근데 그 낮은 혈당으로 우리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요. 먹는 것에 의해서 혈당은 사실은 시시각각 바뀌는데 그 시시각각 바뀌는 혈당 중에 굉장히 비정상적인 혈당의 오르내림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심지어 공복은 정상이신 분들에게서도 종종 확인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 이렇게 피크를 치는 이런 어떤 상황을 혈당 스파이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혈당이 급속도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피크를 치고 올라가는 상황, 밥을 먹고 난 다음만 그러니까 괜찮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비정상적인 혈당이 자꾸자꾸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뇌에서는요, 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혈당을 내리누르기 위해서 췌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이 혈당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높아진 혈당에 맞춰서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인슐린이 이제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뭐를 나의 속도대로 만들고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꾸 퇴근하면서 더 열심히 일해, 더 많이 일해, 더 빨리 일해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사실은 할 수 있는데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췌장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자꾸자꾸 반복이 되게 되면 췌장에 큰 부담이 주어지게 되고요. 또 사실은 더 문제는 뭐냐면 췌장이 만들어낸 인슐린에도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췌장의 인슐린은 제대로 된 일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슐린에 저항성이 생겼다.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혈당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혈중에 인슐린은 있지만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반복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슐린이 제대로 된 일을 못하니까, 혈당이 정상적으로 떨어지지 못하니까, 췌장에는 또 뭐가, 부여될까요? 더 열심히 일해서 인슐린을 더 만들어내. 이런 상황이 자꾸자꾸 반복이 되면, 사실 인슐린 그 자체는 굉장히 염증적인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호르몬이기 때문에 혈관 손상이 가속화되고요. 산화적인 손상이 가속화되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가속 노화, 원래 나의 페이스대로의 노화가 아니라 더 빨리 1년을 1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1년을 2년, 3년처럼 살게 된다. 더 빨리빨리 사니까 좋은 걸까요? 내가 그만큼 늙는다라고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이 혈당이 높아질 때는 이렇게 가속 노화에만 문제가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의 몸에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혈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피곤하면 어떻죠? 눈이 충혈되죠. 또 우리 피곤하면 어떻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 우리 몸 안에 만들어진 다양한 노폐물들은 어디에서 걸러져서 몸 밖으로 배출되나요? 콩팥을 통해서 노폐물이 이렇게, 배출이 되게 되는데 이 콩팥도 굉장히 다양한 혈관으로 아주 미세한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고요. 신경도 마찬가지.
신경도 아주 미세한 혈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혈당이 높으면 어떻게? 아주 미세한 혈관은 미세한 혈관대로 그 조직으로 제대로 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거대 혈관도 마찬가지. 혈액이 끈적이면 끈적일수록 이 거대 혈관이 심장과 뇌 같은 조직에도 영양분과 산소가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혈당이 높은 것뿐인데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의 부담이 가중됐을 뿐인데 그 문제는 혈당의 문제 혹은 췌장의 문제,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온몸은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온몸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 몸의 세포는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혈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상에 비해서 뭐 공복 혈당 장애가 있고 또 더 진행되어서 이 당뇨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전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다양한 기관에 있어서의 문제가 가중되게 된다. 그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경우에 따라서는 뭐 1.5배, 또 신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1.5배에 머물지 않죠. 그 문제점을 가속화시켜서 거의 2배 이상, 어떻게 보면 위험률을 높이게 된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혈당,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나이가 들었거든요. 혹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은 당뇨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당뇨도요,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사실 위험 요인이 있어요. 나이가 든다라는 것, 혹은 가족력이 있다라는 것. 사실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죠. 내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분들은, 이런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100이면 100, 100이면 100 거의 뭐 벗어날 수 없을까요? 내가 피해갈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내가 충분히 어떻게 보면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있죠. 사실은 또 중추는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먹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 또 산화적인 스트레스, 나 혈액도 끈끈해져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산화적 스트레스 요인을 더 거기에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이 찰랑찰랑 넘칠랑 말락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큰 돌멩이를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될까? 물이 넘칠 수밖에 없겠죠. 넘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다양한 요인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인, 되도록이면 여기 다양하게 적혀져 있는 이런 생활 습관 요인을 잘 실천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당장 현대인의 문제 뭘까요? 이 혈당과 관련돼서 비만 혹은 복부 비만과 관련된 요인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젊은 세대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런 어떤 중복적인 요인, 이상지질 혈증, 더 나아가서 비만 이런 어떤 요인들이 젊은 당뇨, 젊은 고혈압을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좀 슬기롭게 이겨내는 좀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생활습관 성향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생활습관 성향만으로는 조금 안 되는 좀 부분입니다. 바로 노화, 나이 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나죠. 대사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가중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변화, 바로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인간의 몸에는요, 다양한 호르몬들이 있어요. 이 호르몬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기관에서 내 몸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중 오늘 조금 포커싱할 호르몬은 오늘 굉장히 많이 참여하신 분들이시죠. 바로 여성분들입니다. 이 여성의 호르몬, 그 중요성, 이 여성 호르몬이 여성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여성 호르몬, 여성에게 어떤 혜택을 줄까요? 여성에게 건강을 줍니다. 뼈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요. 질병을 예방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뼈와 혈관 튼튼하게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질병까지 예방해? 여기 리더님도 알고 계시죠? 여성 호르몬이 하는 또 여기 적혀져 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 지방을 분산 저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의 분산 저장 역할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리더님들 아마 매번 인바디를 체크하실 때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셨을 거예요. 뭐가 이상했을까요? 남성분과 여성분이 체지방 측정을 하러 가시면 체지방은 누가 더 많다? 체지방은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장 비만도는 누가 높다? 내가 높나요? 남성분들이 높잖아요. 30% 체지방이 넘는 나보다 20%대가 조금 넘는 체지방을 가지고 있는 남성분의 내장 비만도가 더 높은 이유 궁금하시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바로 여성 호르몬의 분산 저장, 몸의 코어가 아니라 막 분산해서 저장하는 거죠. 마치 다람쥐가 도토리를 여기저기 숨겨놓듯이. 그래서 제가 지금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혹은 2학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 살찌면 어떻게 살이 찌죠? 우리가 찌우고 싶은 부위가 있어요. 특정 부위. 이 부위에 살이 좀 안 빠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살이 찌기 시작을 하면 내가 찌우고 싶은 곳보다는 내가 찌우고 싶지 않은 곳, 심지어는 뭐 허벅지나 등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손가락, 발가락이 살찌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 남성 리더님이 조금 계셔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결혼 반지 한 10년 넘어가면 손가락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고생을 많이 해서 손마디가 굵어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손마디에는 그닥 근육이 없습니다. 여기 리더님 혹시 열심히 뭐 막노동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뼈마디가 굵어질 일이 없어요. 그것은 살이 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와, 다람쥐가 도토리를 여기저기 숨겨놓듯이. 근데 남성분들은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코어에 막 집중적으로 찌시는 거죠. 또 여성분들의 아름다운 이런 체형, 피부, 또 임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다양한 요인들도 바로 여성 호르몬이 주는 혜택인데요. 이 여성 호르몬은 이제 초경 시작 이후에 급속도로 올라가서 일정 부분 피크를 찍은 다음에 이제 서서히 내려가게 됩니다. 폐경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호르몬의 농도가 이제 조절이 되게 되는데 호르몬의 농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 그래 여성 호르몬이 그렇구나. 얘를 건강과 관련된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한국인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문제다. 이 고콜레스테롤 하면 많은 분들의 생각에 남자들이 문제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30대 이상의 성인을 놓고 보면 파란색과 주황색 중에 누가 더 높죠? 주황색이 높습니다. 주황색이 높아요. 주황색은 누구죠? 여성분이에요. 여성분들. 굉장히 놀라운 이런 결과지이죠. 아, 고콜레스테롤 혈중 유병률은 남자들이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상해요.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령대별로 한번 쭉 나열해 봤습니다. 30대만 해도요, 남성이 높아요. 40대만 해도요, 남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50대부터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주황색이 피크를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60대 아주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얘를 우리 흔히들 꺾은선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죠.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꺾은선 그래프를 배워요. 저희 지금 둘째가 이 꺾은선 그래프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전에는 파란색이 높다가요. 40대 중반이 되게 되면 주황색이 치고 올라가게 돼요. 이 시기가 근데 기가 막히게 어떤 시기죠? 여성의 호르몬이 급변하는 시기입니다. 폐경으로 인해서, 갱년기로 인해서 호르몬이 급변하기 시작을 하는 이런 시기이거든요. 그 이전에 제대로 잘 컨트롤되고 있던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여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남성을 앞지르고 올라가게 되는. 근데 이게 고콜레스테롤 혈중 유병률에서 끝이 날까요? 굉장히 재미있게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인 비만 유병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남성 비만이 남성 2명 중 1명일 정도로 급속도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25%, 4명 중 1명만 비만한데요. 그 4명 중 1명의 비만을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누구다? 갱년기 이후의 여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그래도 50대까지는 남성이 깁니다. 그런데 역전하는 시기가 이게 시간차 공격이죠. 시간차 공격. 초반에는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혈중 지질의 수준이 변하다가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누적이 되게 되면 몸무게도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을 압도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때 꼭 제가 하고 넘어가는 농담이 뭐냐면 지금은 내가 말로만 싸워 이길 수 있지만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굳이 말로 싸우지 않아도 된다. 왜? 내가 몸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가니까 그쵸. 씨름으로 밀어 넘기셔도 되는 나이가 바로 60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아니, 밀어서 넘어뜨린 다음에 이제 올라타시면 되세요. 60대가 되면 몸과 마음으로도 내가 말로도 몸으로도 이길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온다. 고혈압도 마찬가지. 고혈압도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여성이 사실은 모두 승리하게 되죠. 근데 이게 사실은 과연 좋은 걸까요? 왜 이런 급격한 드라마틱한 변화가 여성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왜 여성은 갱년기 이후가 되면 말로도 이기고 몸으로도 이길 수 있는 걸까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기저의 부분은 뭐냐면 여성은 평생 쓸 원신 안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데서부터 사실은 출발점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태어날 때요, 이미 내가 평생 쓸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약 200만 개 이상의 난자를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성숙해지면 사춘기가 되면 얘가 한 30만 개 정도가 된대요. 좀 많이 이제 줄죠. 이제 본격적으로 쓰려고 할 때 많이 탈락되고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30만 개. 사춘기 이후에는 월 약 1000개씩 원신 환자가 조금 줄어들면서요. 35세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 2에서 4만 개. 태어날 때 한 1, 2% 정도밖에 남아있지가 않게 돼요. 여기 리더님도 알고 계시죠? 35세가 되면 어떤 시기다? 임신을 하면 이제 병원에서 임신을 해서 이제 출산을 위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35세거든요.
난자가 이미 오래됐고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당시에 만들어지는, 사용되는 난자는 몇 년 묵은 난자라고요? 35년 묵은 난자예요. 이게 산삼도 아니고, 음, 비싼 위스키도 아니고요. 35년 묵은 난자예요. 그래서 고위험 임산부예요. 임신하기도 어렵고요. 건강한 어떤 난자를 활용해서 건강한 아이를 출생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때요. 요새 아이들의 건강이 사실은 이전과 다르게 더 나빠지고 있는 이유를 또 여기서 찾아보실 수가 있죠. 워낙에 결혼을 늦게 하고요. 기본 30년이 넘은 30년 묵은 사실 난자를 활용을 하게 되죠. 이 난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발달이 돼서 월경이 나오는 거죠. 그 호르몬의 어떤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이 난자의 어떤 성숙과 어떤 배란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난자가 모두 소진돼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걸까요? 바로 갱년기, 폐경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난자를 모두 소실하신 갱년기 인구는 약 400만 명으로 추정이 돼요. 전체 여성 인구 가운데 16% 정도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건강과 관련돼서 조금 염려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으시겠죠. 이전과는 다르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면역력이 떨어진다. 스트레스, 눈 건강, 관절, 뭐 체지방, 그리고 또 갱년기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또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 갱년기 때가 되면요. 이 호르몬의 급변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일때는 호르몬이 어떻게 보면 난자의 소실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는 난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호르몬의 농도가 뚝 떨어지게 돼요. 이 낙차로 인해서 다양한 갱년기 증상 여기 보시면 안면 홍조,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심계항진, 발한이나 건방증, 우울증, 불면증, 통증, 피부 건조, 빈뇨, 요실금, 성교통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을 또 호소하시게 됩니다. 갑자기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클 수 있겠고요. 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된다라는 것도 이런 다양한 폐경기 증상 이외에도 40대 이후에는 비만 체형이 증가되고 그로 인한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라는 것. 그래서 이 호르몬 갑자기 급변하는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사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도 건강과 관련된 이슈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것도 갱년기의 연결선상입니다. 근데 요새는 갱년기 말고도요. 우리 흔히들 어, 나의 친구죠. 잠들기 전까지, 눈을 감기 일보 직전까지 나와 함께하는 스마트폰 때문에 이 수면과 관련된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수면, 잠자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잠자는 시간을 아끼는 게 사실은 좋은 걸까요? 이 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순기능 등을 가지고 있거든요.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요. 또 집중력과 기억력, 뇌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이전에는 이 뇌라고 하는 기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물질들이 뇌로 직접 유입되거나 또 뇌에 있는 물질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밝혀진 것이 뭐냐면 뇌도 정화가 된다. 뇌 척수액도 이동을 한다라는 것이 좀 밝혀졌어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가 공부하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느끼고 뇌 어느 부분에서 그런 활동들이 일어날까요? 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뇌는 뇌의 속 물질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뇌 겉피질, 뇌 겉껍데기에서 그런 인간다운 생각과 활동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뇌 조직 바깥쪽에 뇌 척수액이 있고 얘를 머리뼈가 감싸고 있잖아요. 근데 뇌척수액이 이동하려면 언제 뇌척수액이 이동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멈췄을 때. 인간적인 어떤 감정의 활동을 멈췄을 때. 그 시기는 언제냐면 바로 잠잘 때. 잠잘 때 뇌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노폐물이나 이런 물질들이 배출되고 제거된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활동, 너무나도 필요한 이런 활동들이 수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좋은 잠이 뇌와 몸을 회복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이런 잠들이 있대요. 굉장히 이상한 잠. 잤는데 안 잔 것 같은 거? 내가 잤는지 안 잤는지 잘 모르는 잠. 혹은 나쁜 잠이 있대요. 정상적인 호흡을 하면서 리드미컬하게 자야 되는데, 우리 가끔 들을 수 있죠? 이 사람이 살아있나 싶게 이렇게 드르릉 하다가 한참 멈췄다가 다시 탁 하면서 숨을 내쉬는 이런 수면 무호흡, 이런 나쁜 잠들이 생체의 근간을 흔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면이 건강과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양한 논문에 좀 잘 나와 있어요. 잠을 잘 자는 노인이 건강하게 조금 오래 살더라. 짧게 잔 사람보다 인지 능력이 더 잘 유지되고 이 뇌실의 확장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라는 이런 부분. 그러면 수면과의 연관성만 있을까요? 면역력
뇌파도도 너무나도 관련이 되어 있더라. 나의 몸 안에 있는 이런 다양한 면역 활동들이 활발해지고 다시 재세팅되는 이런 시간이 수면 시간이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결코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나는 바디키를 하기 위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하느라고 잠잘 시간이 없어요. BMI와 수면과 관련된 혹시 연구 결과 보신 분 계신가요? 나 잠잘 시간도 아껴가면서 운동을 했다, 혹은 무언가를 했다. 그런 분들의 BMI 지수가, 이 체질량 지수죠. BMI가 오히려 높더라. 수면 시간이 3시간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황당하지만, 피곤하지만, 살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우리가 생활 습관 중에 잘 조절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죠. 잘 먹어야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잘 자야 하고요. 또 나이 들에 따라서 생겨나는 이런 호르몬적인 변화를 내가 느끼면서 미리 대비해야 되고요. 그런데 대비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결코 대비할 수 없는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결코 피해 나갈 수 없는 바로 산화적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다양한 산화적 스트레스가 만성질환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범이다.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만성질환이 이런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다. 그런데 또 우리 몸이 그렇게 헐렁하게 또 만들어져 있지는 않죠. 또 신께서 사람의 몸을 굉장히 또 균형을 맞춰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항산화 영양소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항산화 효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무언가 일상적 자극이 아니라 뭔가 트랙을 벗어나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제거할 수 없을 정도만큼의 산화적 스트레스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몸에는 이상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쌓이고 쌓이고 다져져서 뭐가 되나요? 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부분 굉장히 이전에 얼마나 이전일까요? 90년 전부터, 90년 전이면 거의 100년 전이잖아요. 그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쯤은 언제쯤이냐면요. 언제쯤일까요? 횟수로 치면 거의 굉장히 좀 이른 시기죠. 1930년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1930년대 즈음에 과학적인 발견을 조금 찾아보면요. 또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1930년대 식물 영양소가 처음 발견된 때일까요? 아니요. 이 1930년대는 어떤 시기냐면 바로 비타민 대발견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대발견의 시대. 그래서 그 1930년대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들의 이런 내역을 살펴보면 비타민의 기능적인 이런 어떤 연구를 하신 분들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탔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뭘 연구했다고요? 바로 식물 영양소. 그렇게 90년이나 앞서 나간 이런 생각이 지금 2000년대에 결코 틀리지 않았구나. 굉장히 앞서 나간 생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속속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라는 거. 이 채소와 과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노화와 연결된 완성질환의 발병률을 굉장히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좀 밝혀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좋은 것을 먹어서일까요? 맛있는 것을 먹어서 그런 걸까요? 맛있는 거 먹으면 0칼로리, 뭐 이래서 그런 걸까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고 종합적인 역할을 하는 식물 영양소의 조합 때문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밝혀지고 있죠. 이 식물 영양소, 나의 몸 안에서 굉장히 다채로운 역할들을 합니다. 내가 먹은 다양한 음식들이 몸 안에서 에너지화되는 과정 가운데서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이런 활성산소들을 이 식물 영양소가 요소마다 문제가 되지 않게 잘 컨트롤하고 잘 제거해 주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식물 영양소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물 영양소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사실은 90년의 역사를 가진 이런 더블 X, 마치 아주 하이테크놀로지에 아주 정교하고 세밀한 어떤 정말 그 어떤 장치처럼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아주 세밀한 설계와 또 연구를 통해서 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체 적용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세밀하게 연구되었다라는 것. 이 더블엑스의 사실은 가장 큰 묘미는 뭘까요? 이렇게 세밀하게 연구되고 만들어진 이런 어떤 포뮬레이션이 또 계속 진화하고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 정말 기가 막힌 부분이죠. 왜? 이 뉴트릴라이트, 또 이 더블엑스라고 하는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사실 가장 기본적인 생각 때문이었겠죠. 내 삶에 있어서의 부족한 다양한 작은 갭들이, 작은 크랙들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실금이었을 텐데요. 그 실금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자꾸 금이 벌어지고요.
더 큰 갭으로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실금이었지만 아주 큰 건물을 무너뜨리고 무언가 아주 탄탄한 나의 건강을 사실은 쓰러뜨리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더블 X 안에 담겨져 있는 식물 영양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삶의 변화에 따라서, 나의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진화하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이 제품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더블 X의 항상 그 다음 목표는 지금의 더블 X를 뛰어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인의 식생활을 좀 살펴볼까요? 여기 리더님들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식물 영양소를 드셨나요? 저는 오늘 깍두기와 배추김치, 채소를 먹었습니다. 어, 그 안에 다양한 색깔의 식물 영양소가 사실 과연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고기를 먹으면서 마늘을 많이 먹었습니다. 모두 다 흰색에 조금 편중이 되어 있죠. 이 한국인의 식생활에 흰색의 편중이 조금 심하고요. 보라색 과일 채소의 섭취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 그래서 퍼플의 식물 영양소를 이 지금의 더블 X 강화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또 기존의 WX가 가지고 있었던 또 중요한 이런 식물 영양소의 함량을 2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더한 이런 어떤 항산화적인 또 나의 몸을 보호하는 파이토프로텍트적인 이런 보호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폴리페놀이나 퀘르세틴 등의 식물 영양소를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런 인체 적용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이 놀라운 파이토뉴트리언트의 포뮬레이션은 지금 현재 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24년을 사는 리더님의 건강을 위한 이런 연구로 더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해서 넥스젠의 WX를 위한 연구를 사실 지금 현재 2019년 새로운 포뮬레이션을 소개한 이후에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절대 멈춰있지 않은 제품이라는 것이 바로 이 90주년의 WX의 묘미다라는 것. 또 이런 엄청난 노하우로 만들어진 이 제품이 또 어디에서만, 대한민국에서만.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설계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90주년 식물 영양소. 사실, 이 90주년이 끝일까요? 지금 오늘 여기 적혀져 있는 이 두건처럼, 이 두건이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해야 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스카프처럼, 이 100주년, 또 다른, 90주년과 또 다른 또 100주년을 또 생각하는 것처럼 이 뉴트라이트는 계속 나아갈 거라는 것. 1934년에 창립 이후에 90년간 꾸준히 사랑받은 이 뉴트라이트,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건강기능식품과 비타민 판매 세계 1위의 브랜드로서 여기 리더님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을 조금 드리면서요. 3월, 4월 리더님의 생활습관 성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뉴트라이트 프로모션 제품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요? 바로 All About Woman 프로모션입니다. 루바블렌드 대용량과 함께 엔자임 바이오 미니, 칼맥디 미니, 트루콜라겐 미니가 증정이 되는 특별한 프로모션이 바로 내일인가요? 3월 5일 여기 리더님들께 선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여성이라면 신경 써야 할 또 꼭 놓치지 않으셔야 할 프로모션이겠죠. 이 자연에서 찾은 여성 건강이죠. 이 뉴트라이트의 루바블렌드 제품 소개를 한번 볼까요? 기능성 원료인 루바브 뿌리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갱년기 정도 평가 지수죠. 우리 이 갱년기를 맞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증상을 사실은 호소하시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갱년기 관련된 11가지 항목 모두를 유의적으로 개선하는데 이 루바브 뿌리 추출물이 역할을 했다라는 것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다양한 갱년기 증상 가운데 가장 대표 증상 안면 홍조를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 각각의 하나하나의 선들이 바로 하나하나의 실험 대상자들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약을 섭취하신 분들은 이 안면 홍조의 증상이 굉장히 제각각 널뛰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섭취하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안면 홍조와 관련된 이런 증상이 조금 좋아지는 이런 어떤 양상, 약간 낮아지는 이런 양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독일에서 널리 섭취되고 북미에서 안전성이 인정된 이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뉴트라이트가 국내 최초로 개별 인정을 획득해서 리더님들께 선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또 아주 정성스러운 수학 과정, 또 국내 최초의
개별 인정까지 뉴트라이트가 체계적으로 설계한 포뮬레이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4, 50대 여성 건강을 위한 갱년기 건강을 위한 루바브 뿌리 추출물 주 원료뿐만이 아니라 뼈 건강을 위한 비타민 D와 비타민 K까지 이 루바브 블렌드 안에 함유가 되어 있고요. 다양한 식물 영양소, 히비스커스와 세이지, 8가지 부원료까지 이 루바브 블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섭취 방법은 하루에 한 번 물과 함께. 그래서 갱년기를 건강하게 이겨내시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이 루바브 블렌드의 섭취 대상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출시 프로모션입니다. 바로 3월 12일을 예정하고 있는 프로모션인데요. 바로 이 굿슬립 밸런스 프로모션입니다.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서 이제 굿잠 프로모션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굿슬립 밸런스 대용량과 함께 아세로라 C 미니 3개, 칼맥디 미니 2개가 증정이 되는 특별한 출시 프로모션이 한정 수량으로 3월 12일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구슬리 밸런스, 국내산 미강 주정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죠. 국내산 쌀에서 찾은 이런 미강 추출물, 감마 오리자놀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성분이 이 구슬리 밸런스의 주요 성분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미강 주정 추출물은 각성에 관여하는 우리가 편안하게 자지 못하고 이렇게 뇌가 깨어있는 상황, 뭔가 인식이 깨어있는 상황을 각성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각성에 관여하는 뇌의 히스타민 수용체를 조금 조절하는 이런 역할. 그래서 편안한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성분, 감마 오리자놀 성분이 국내산 미강 주정 추출물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성분이 바로 굿슬립 밸런스의 주요 성분입니다. 네,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 인정형 기능성 제품이에요. 국내산 미강주정 추출물, 또 그 외에도 나이아신, 판톤텐산, 비타민 B1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4가지 부원료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감태 추출물, 산조인 추출 분말, 라벤더 추출 분말, 엘더베리 추출물 분말까지 굿잠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성분들을 잘 설계해서 이 굿슬립 밸런스에 꼭꼭 담았다라는 것. 그리고 수면 관련된 다양한 지표의 유의적 개선을 이 굿슬립 밸런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입면 시간은 뭐냐면 잠들기까지 시간이에요. 내가 벽에를 비고 누웠는데 잠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분들 있으시죠? 입면 시간을 감소해 주는 부분들 그리고 총 수면 시간을 증가시켜주고 비렘 수면 중 2단계 수면 중 푹 자면서 이제 몸이 회복되는 이런 잠이죠. 몸이 회복되는 이런 수면의 시간을 올려주고 또 주간 졸음 측정표 내가 얼마나 건강한 잠을 잤는지를 알 수 있는 이런 주관적 지표입니다. 얘를 개선시켜 주는 것.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런 효과를 통해서 수면 효율을 증가시켜 주는 것, 이 구슬립 밸런스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다른 프로모션입니다. 바로 미리미리 챙기는 이런 혈당 관련된 이런 프로모션이죠. 바로 글리코다운 대용량과 관련된 또 특별한 프로모션인데요. 이 글리코다운 대용량과 함께하는 프로모션에는 4월에 리더님들께 선보여드릴 원포원의 신제품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미리 이 글리코다운 출시 프로모션과 함께 노부스 갈라 애플 사이다 비니거가 미리 3월에 이제 리더님들께 이제 선보여드린다는 거, 미리 선출시가 된다라는 거 좀 소개를 드리고요. 이 출시 프로모션에는 글리코다운 미니 3개가 또 추가적으로 증정이 되는 조금 알찬 프로모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월 14일을 좀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이 3월에 조금 다채로운 이런 출시 프로모션이 좀 준비가 되어 있네요. 20대부터 시작을 하는 혈당 관리, 바로 누트라이트의 글리코다운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혈당 감소가 확인된 기능성 원료죠. 바나바 잎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능성 지표이죠. 이 코르솔산이 함유가 되어서요. 식후에 널뛰는 혈당을 억제해 주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공복 혈당 말고도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조절하실 수 있도록 돕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누트라이트가 까다롭게 골라서 꼼꼼하게 설계한 포뮬라예요. 멀티비타민 미네랄 6종을 주 원료로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부원료로 인시투 또 누트리서트 원료인 유기농 블랙 엘더베리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100% 순수 인도산 프리미엄 바나바 잎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나바 잎을 또 다시 살펴보면 지표 성분은 코르솔산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오랫동안 널리 알려져 있는 이런 원료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글리코다운의 이 주 원료인 이 코르솔산과 관련된 인체 적용 시험을 좀 살펴보면 15일 동안 섭취 후에
혈당 수치를 20에서 30%까지 굉장히 효과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켜주는 이런 효과를 바로 바나바잎 추출물의 코르솔산 어떤 기능적인 성분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인체 적용 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이 글루코다운에는 코르솔산 외에도 나이아신이나 비타민 B6, 비타민 E, 크롬, 아연, 셀레늄 같은 건강한 혈당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알차게 담았다라는 것. 그래서 미리미리 건강한 혈당 케어 방법을 찾으시는 분, 그리고 평소에 탄수화물을 조금 내가 좀 많이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 또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 또 적극적인 혈당 케어가 필요한 분들, 가족력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좀 우려가 있으신 분들께서 이 뉴트라이트 글리코다운의 주요한 섭취 대상자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굉장히 장기간 섭취하셔도 안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는 다양한 인체 적용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있고 15일 섭취 이후에도 식후 혈당과 관련된 좀 뚜렷한 인체 적용 시험의 결과까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미리미리 챙기는 스마트한 혈당 습관 제품이죠. 바로 글리코다운의 장점이다라는 이런 부분 말씀드리면서요. 어, 트라이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4월에 본 출시가 될 요새 굉장히 또 핫한 애플 사이다 비니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애플 사이다 비니거에는 초모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자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초모라는 말보다는 마더 비니거, 엄마 식초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엄마 식초가 담겨져 있대요. 식초 엄마. 사과에서 추출한 발효의 핵심 결정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또 이 애플 사이다 비니거 같은 경우에는 요새 어떻게 보면 스타들이 아주 식사 전후에 관리를 위해서 마신다. 그래서 굉장히 핫한 아이템으로 이 노브스 갈라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선보여 드리게 되었는데요. 100% 국산 사과를 활용을 합니다. 특허 기탁 초상균으로 발효한 엄마 식초, 초모를 함유하고 있고요. 구연산, 주석산, 사과산, 호박산 등 유기산이 굉장히 풍부한 이런 제품이래요. 그래서 하루에 두세 포 식사 전후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식초이다 보니까 꼭 물에 희석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함께 나의 그 포켓을 채울 수 있는 이 우리 물 많이 마셔야 되는데 이 물 많이 마실 때 이 애플 사이다 비니거, 노브스 갈라 애플 사이다 비니거 함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4월부터 상시 판매 예정이고요. 글리코다운 프로모션과 함께 3월에 먼저 선공개해드리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제품이다라는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식초이다 보니까 최적의 산미와 풍미를 위해서 발효 온도, 보관 온도, 섭취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괜찮지만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기 시작을 하면 너무 덥지 않은 곳에서 보관하시면서 좀 활용해서 드실 수 있도록 특별하게 활용된 이런 발효 비법으로 완성된 산미와 풍부한 풍미를 이 적절한 온도와 함께 또 시원한 물과 함께 노브스 갈라 애플 사이다 비니거로 즐기시면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3, 4월에 다양한 제품들의 소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더블엑스 오늘 한 단계 더 앞서 나가는 더블엑스 이야기 궁금하다. 수요일 날 리더님들께 조금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좀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더블엑스 관련돼서 새로운 좀 논문이 또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쉽지는 않은 논문입니다. 이 더블엑스를 어떻게 다시금 재조명을 했냐면 이거 조금 어렵긴 한데 리더님들께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시니까 말씀을 수요일 날 말씀드릴 거지만 미리 좀 맛배기를 드린다면 이 더블엑스를 멀티 오믹스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이 멀티 오믹스 이게 너무 어렵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였는데 얘를 다중 오믹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중 오믹스 수요일 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거는 우리가 또 뭘 활용하면 좋죠? 다중 오믹스 적어 놓으신 다음에 네이버 검색 찬스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먼저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오믹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래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옴. 여기 리더님도 옴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이 옴은 뭘 뜻하냐면요. 이 옴은 모든 것을 뜻해. 여기 찐홍수님께서 굉장히 제가 딱 듣고 싶은 정확한 답변을 하셨어요. 바이 옴. 그쵸? 마이크로 바이 오가 아니라 옴이 붙었잖아요. 이 마이크로 바이 옴이 바로 이 오믹스의 옴이에요. 옴. 이거 뭐냐면 모든 것, 총합적인 것, 총체적인 모든 것을 뜻해요. 장 내에 있는 미생물 하나가 아니고요. 미생물, 모든 생명체, 그 모든 총체적인 것에 옴이라는 단어를 붙이거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게놈,
사실 우리나라 말로는 게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놈이 맞아요. 진이 바로 유전자거든요. 유전자. 쥔에다가 옴을 붙이면 유전체가 돼요. 유전자가 아니라 유전체. 유전자의 총체. 그래서 이 멀티 오믹스는 뭐냐면요. 내가 더블 X를 먹었어요. 그래서 여태껏의 임체 적용 시험은 뭐냐면 먹고 나서 8주 이후에 건강한 성인에게서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근데 이 실험에서 사실은 이 실험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어떤 내용이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또 다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어떤 실험이 바로 멀티오믹스적인 이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9시에 또 다른 또 강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더 내용은 수요일 날 다시금 소개시켜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